088 모던 제품의 위력. 모던 제품은 단순함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제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애플 제품들을 들 수 있겠다. 이것을 두고 누군가는 애플스럽다라고 말한다. 이 애플스러움을 가전제품에 응용한 회사가 일본의 발뮤다이다. 중국의 샤오미 제품도 간결한 디자인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중국이 생산한 제품이지만 다른 국가의 제품에 못지않거나 그 이상의 완성도와 성능, 디자인을 보일 때 중국산이라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좋은 제품이 나왔다라고 말한다. 때론 대륙의 실수라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한다. 모던은 심플한 이미지를 통해 깨끗하고 도도한 이미지를 갖는 게 특징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같은 성능을 가진 상품이라도 모던 스타일 제품이 고가 제품으로 인식된다. 이런 모던 제품의 영향력은 전화기나 가전제품을 넘어 모든 제품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심지어 건축이나 내부 인테리어도 모던 디자인의 확장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상점들조차 모던한 디자인을 가진 매장에 젊은 현대인들이 더 몰려든다. 근대 디자인의 탄생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바우하우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 모던 디자인은 거의 100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바우하우스는 전통적인 권위와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주관과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단순한 형태나 기능을 강조했다. 바우하우스의 가장 큰 목표는 독일 사회를 개혁해 발전시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상업적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다. 산업과 결부되는 디자인을 처음 시도한 것이다. 지금도 바우하우스가 디자인한 바이마르와 데사우 건물이나 바실리 의자, 바겐 펠프 램프 등은 단순 명료함에도 현대인의 눈으로 봐도 여전히 고급스럽다. 늙지 않는 디자인의 전형적인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바우하우스에게 영감을 받은 디자이너 디터 람스는 독일의 소비재 제조 기업인 브라운을 통해 형태와 선의 아름다움, 제품 목적에 집중한 디자인, 단색을 통해 자연스럽고 변하지 않는 멋을 담아내며 산업 제품들을 예술품의 경지로 끌고 갔다. 스티브 잡스도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디터 람스의 디자인을 애플에 이식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디자인이 디터 람스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모던 디자인 제품은 전통적인 디자인에 비해 몇 가지 잠재적 장점이 있다. 간결한 선과 단색 위주의 제품은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다른 제품들과 위화감 없이 어울리는 장점도 있다. 또한 전자적 기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편리하다. 단순한 형태에서 나오는 안정성이 내구성을 향상시켜
제품의 수명을 늘려주기도 한다. 이런 모던 디자인 제품의 장점들 때문에 현대사회는 앞으로 절대로 모던 제품을 버리지 못한다. 앞으로 고급 시장은 모두 모던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기 전까지는 이런 모던 제품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모든 산업에서 모던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모던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기업가들은 퇴보하거나 전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사업에 모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교가 있는 나라에서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아직 모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영자는 빨리 모던으로 개종하길 바란다. 089 고객은 최고의 인테리어. 요즘 잘 갖춰진 식당 하나를 시내에 차리려면 인테리어 비용이 몇 억씩 들기도 한다. 인테리어야말로 제작에 가장 편차가 심한 지출이다. 커피숍 하나를 만들어도 1,000만 원에 만들 수도 있고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인테리어의 핵심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가둬둘 수 있도록 공간 안에 길을 넣는 작업이다. 또한 사람이 들어와 시각적으로, 환경적으로 활기와 안정과 기쁨을 느끼도록 만드는 작업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멋지게 만들어도 고객이 없으면 인테리어는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인간의 기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인간이 없는 공간은 활기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인테리어의 핵심은 고객이라고 표현한다. 즉, 인테리어의 장점은 고객이다. 고객이 많으면 좋은 인테리어라는 역설이 가능한 것이다. 사업체는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한다. 이 생명체에 길을 넣어주는 것이 고객이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내서라도 가게 안에 사람이 들락거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처음부터 마진율에 너무 목매지 말고 무조건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사람에게 70%의 마진을 보면서 하루에 물건 1개를 파는 것보다 7명에게 10%의 마진을 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실제로는 10%씩 이익을 보며 여러 고객을 맞이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어쩌면 직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포장지나 기타 소모품, 청소, 심지어 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다. 매장 안에는 기가 흘러야 한다. 활기가 있어야 한다. 활기가 나중에 모든 것을 이긴다. 마진이 아무리 높아도 활기가 없으면 마진은 죽어버린다. 그러나 반대로 활기가 있으면 결국엔 볼륨이 생기면서 원가율이 줄어들고 결국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이 활기가 즉 고객이다. 심지어 직원들도 많아진 고객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손님 없는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다.
어차피 일하러 왔는데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것보다 지치게 하는 게 없다. 그렇다고 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객 한 명을 한 명으로 보면 안 된다. 예전에 내 매장에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든 비용을 계산해 보니 28,000원 정도 들었다. 고객 한 명이 매장 안으로 발만 집어넣어도 28,000원을 버는 셈이다. 그런데 보통 한 명의 고객 등 뒤에는 20명 정도의 잠재 고객이 매달려 있다. 그래서 고객 한 명을 만족시키면 560만 원을 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고객까지 만족시키면 1120만 원의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다.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고객들을 냉정하게 자르거나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너무 높게 책정해서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다. 사업은 사람이다. 사업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다. 사업에서 사람을 배제하는 순간 그 지점이 어디든 그곳이 그 사업체의 내리막길이 되고 만다. 당신에게 오는 한 명의 고객을 매번 단체 손님 맞듯이 반갑게 맞이해야 하는 이유다. 090 이익률과 이익. 나는 예전에 미국의 판다 익스프레스 회장 앤드류에게 우리 상품의 이익률이 높다고 자랑했다가 혼난 적이 있다. 회사가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상품 원가율도 낮다는 것을 알고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상품 원가율이란 상품 판매액 대비 상품 제조 원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다는 것은 상품 이익률이 높다는 뜻과 같다. 예를 들어 1불짜리 상품의 원가가 20센트라고 하면 원가율은 20%고 이익률은 80%라는 뜻이다. 즉, 원가율이 낮거나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이익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상관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 회전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익률이 낮아도 이익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률이 낮아도 수익이 높다는 뜻은 박리담의 형태로 사업을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이익률이 높고 이익도 높다는 뜻은 경쟁자가 없는 독점 상태란 뜻이다. 아마 사업가로서 가장 환상적인 상태는 독점 사업을 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독점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더 많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독점 상태일 뿐이지 영구적인 독점 사업은 거의 없다. 독점적 사업을 하려면 독점 기술이 있거나 지역적 독점 혹은 자격 독점이어야 한다. 최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의 독점에 가까웠던 사업의 예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다이아몬드 채굴, 생산 및 소비 회사인 드비어스 그룹이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 산업을
독점했다. 그러나 시장과 그 밖의 규제 요인으로 1980년대 후반 약 85%에서 2020년대 말 약 23%로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다. 이 밖에도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경쟁 업체가 업계에 진입할 수 없는 자연적 독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결국 일반 사업에서는 이런 독점을 통한 높은 이익률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높은 이익을 내고 있는 사업가들은 이 독점 시장에서 독점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이익을 줄이고 상품 원가율을 높여 더 높은 고품질의 상품을 같은 가격에 제공하거나 이익률을 낮추는 대신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쟁자들이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방식도 독점적 사업의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사업에 아직 경쟁자가 없고 이익률이 높다면 지금부터라도 경쟁자가 진입하기 전에 미리 상품에 대한 품질을 더 올리려고 노력하거나 가격을 내려서 다른 경쟁자들이 아예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고민하기 바란다. 나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늘 경쟁자들보다 앞서고 있었지만 2, 3년이면 누군가에게 따라잡힐 것을 염두에 두고 매년 새롭게 개선할 곳을 찾아 우위를 지켜갔다. 경쟁자가 배달할 때 현장에서 직접 만들었고, 경쟁자가 현장에서 만들 때 독립 스토어에 주력했다. 그 역시 따라왔을 때 이미 외국에 매장을 만들었고, 로드샵을 만들거나 합병하는 등 매 순간 경쟁자가 따라올 것을 예측하고 몇 년씩 앞서 나가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업을 키웠다.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 분들도 나와 같은 고민을 미리 하기를 바란다. 사업가들은 언제나 현재 자신의 회사가 미래의 자신의 회사와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